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A4 용지 2장과 연필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A4 용지 2장과 연필. 저는 5년 넘게 습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참가자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표 세우는 것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 세울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습관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올해 가장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하나만 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목표가 하나가 있어야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습관 목록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표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 설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수치화해서 목표를 세우면 간단한 건데 왜 이것이 어렵다는 거지? 라고 이렇게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겉으로 말고 속으로만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깨닫고 나서 왜 사람들이 목표 세우는 것이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인간은 네 가지 성격 유형에 따라서 선호하는 행동이 있고 또 회피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러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 패턴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목표 세우는 것이 쉬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좀 이렇게 회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목표 설정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목표를 세우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시작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1981년에 조지 도란이 만든 목표 달성 기법, 그 스마트 기법 있잖아요. 그 기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목표를 세우려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서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법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측정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이고 또 기한을 설정해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인데, 너무 많은 조건들이 이렇게 오히려 목표를 설정하려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옥죄기 때문에 목표 세우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기적인 목표를 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받았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A4 용지 2장과 연필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A4 용지 2장과 연필 1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네, 두 번째는 준비한 2장의 종이 중 1장의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왼쪽 편에는 현재 나의 모습 중 불만족스럽고 고치고 싶은 부분, 모습을 5개, 1, 2, 3, 4, 5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이 불만족스러운 5개 문장 옆에다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뿌듯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 다음에 기대되는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문장을 5개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만족스러운 나의 모습 1번이 뚱뚱하다 라고 이렇게 썼으면 1번 옆에다가 10kg 몸무게를 빼겠다 이렇게 적는 것이죠. 만약에 2번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라고 썼으면 2번 옆에다가 1년에 책 30권 읽겠다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대되는 모습 5개를 다 쓴 다음에 올해 안에 정말 당장 하고 싶은 우선순위가 높은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인데,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욕심 부렸다가 실패한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성공은 한 가지씩 연속해서 쌓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말 우선순위가 높은 한 가지, 정말 많으면 2가지만 선택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렇게 어렵게 선택한 목표 1개를 또는 많게는 2개를 다른 종이, 2번째 종이에 옮겨 적고 매일 어떤 행동을 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
고민을 한 다음에 그 행동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정한 다음에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덜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참, 제가 목표를 세우고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습관 노트를 하나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A4 용지 2장을 준비한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노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 노트입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 노트인데, 여기 이 페이지의 4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4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현재의 나가 있고, 그리고 미래의 나가 있고, 3개월 목표를 달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노트를 사용을 한다면 좀 더 쉽게 A4 용지를 준비하는 대신에 이 노트만 있으면 쉽게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방법 중 첫 번째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아보았고요.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인 정체성에 기반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저도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니까요. 근데 과연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면 우선 나는 어떤 사람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도토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도 참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절대 참다운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 듣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나를 안다는 것은 곧 나의 무의식을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구조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의식의 영역은 나도 내가 누군지 알고 남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반면에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영역이 바로 무의식의 영역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무의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그래야 목표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변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오래 유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일은 나답지 않아 라고 이렇게 뇌가 되뇌이면서 저항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박대리가 과장으로 이렇게 진급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 회화 공부를 단기적인 목표로 이렇게 삼고 실천을 한다면 이 공부 습관은 승진 발표 이후에도 지속될 확률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의 수립 없이 단지 그냥 승진이라는 단기적인 목표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즉 단기적인 목표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영어 공부라는 이런 행동을 지속할 이유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박대리가 나는 조직에서 성장하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수립한 뒤에 영어 회화 공부를 한다면 이 습관은 오래 지속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승진이라는 단기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든 또는 실패를 하든 그 이후에도 조직에서 박대리는 계속 성장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찾은 후에 인생이 변한 사례는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자청이라는 유명 유튜버도 운둔형 외톨이로 살다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말을 듣고서는 무자본 작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영화 장군의 아들 보신 적 있죠? 그 장군의 아들에서 동네 양아치로 인생을 망치며 살던 김두한도 본인이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세워놓은 목표에 따라서 실천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이 돼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 있고 정체성에 기반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체성에 기반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찾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머리로만 고민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가 습관 노트 설명해 드렸듯이 이 아래에 링크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습관을 지속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안에는 이 단기적인 목표를 정체성 중심의 장기적 목표로 이렇게 좀 변경해 주셔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찾아야만 남들의 이런 목표가 아닌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또 그래야 넌 왜 이 어려운 습관을 실천하고 있니? 라는 이런 우리의 뇌의 질문에 당당히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래 습관을 지속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